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당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당대표 연임 도전 당시부터 오늘까지도 이제 성장론, AI,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이것들이 해답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어제 주한 미국 대사들이 만나면서 자유민주 진영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셨는데 이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어서 일부만 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마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 진영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과 또 다른 진영들의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큰 도움과 지원을 받고 그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 가지고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은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색다른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파출소랑 카톡 검열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민주당에선 가짜 뉴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게 신고가 되면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국회 공당이 이제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도 고발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엄포를 놓는 건데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전국에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짜 뉴스를 보고 나르는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네. 대표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되고 또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고하고 또 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극단주의 세력들이 바로하고 있고 그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도 다 직접 보셨겠지만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소위 이 무도한 폭력과 계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의 근원, 이유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무슨 선관위 연수원을 급습을 해서 90명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신문을 했더니 자백을 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아주 버젓이 유포를 하는데 이거는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고 모두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작동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기초, 기본적 정보를 왜곡하면 그건 타인의 주권을 빼앗는 공화국의 기초 원리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말씀 중에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 뜻이니 겸허히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 여론조사 특위에서는 조사기관을 방문하려다가 취소했고 여론조사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의 행보는 지지율 하락 원인이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조금 더 듣고 싶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성 청년들이 말씀하시는 응원봉을 들고 탄핵 광장 선봉장에 섰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적 방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세부적 정책은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만 명태균 씨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 그 사례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조작으로 지난 대선 경선 또는 본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또 조작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묻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조작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거기에 주력하자는 건 아니고 다만 너무 지나친 의도적 고의적 행위가 있다고 보여지면 뭐 그걸 알아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우리의 예측과 벗어나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또는 뭐 국민의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보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저런 분석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우리가 항의하는 저항하는 야당 소위 약자의 입장이었다라면 지금은 어쩌면 그 강자가 제거된 일종의 갑의 위치,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더 높아졌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성 있게 우리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정책의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심각하게 좀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